소비자 심리 무너진다. 내수는 비상사태라. 한국은행이 발표한 자료를 보면요. 소비자 심리 심상치 않습니다. 무슨 얘기냐고요? 여러분 이거 한번 보세요. 한국은행의 9월 소비자 심리가 100을 기록을 했습니다. 이 100이라는 숫자는요. 경계선에 있는 거예요. 기준선이 100인데 100보다 높으면 소비자 심리가 개선이 돼서 지갑을 연다는 뜻이고요. 100보다 낮으면 소비자 심리가 얼어붙어서 연 지갑도 닫는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100이니까 딱 경계선에 있습니다. 경계선에. 소비자 심리가. 지갑을 열 것인가 말 것인가 망설인다는 뜻입니다. 중요한 것은 2024년 7월이 103.6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8월은 100.8이었고요. 그리고 9월은 100이었다는 것. 심리가 더 얼어붙는다는 뜻인가요? 충분히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충분히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사실 여러분 올해 소비자 심리지수를 전체적으로 보면 1월에 101.6이었고 2월에 101.9 뭐 7월에도 103.6 8월에도 100.8 항상 100이 넘었어요. 그죠? 안 넘은 것이 5월 달에 98.4가 다예요. 그러면 여러분 소비자들이 지갑을 계속 열었다는 뜻인가요? 아닙니다. 이게 이제 문제예요. 심리는 100이 넘었으나 지갑을 연 사람은 많지가 않아요. 그 이유는요. 코로나 팬데믹 때 이미 소비자 심리가 무너져 있었습니다. 2020년 4월에 70.8까지 떨어졌었거든요. 이게 2021년 1월에 95.4까지 회복을 했습니다마는 여전히 말입니다. 이게 회복이 쉽지 않은 데다가 2021년에는 그래도 지갑을 열었습니다. 왜? 정부가 돈을 뿌리니까. 정부 돈 받아서 재난지원금 받고 손실보상금 받아서 뿌렸어요. 예. 그래서 소비자 심리가 좀 개선되는 것 같아요. 공돈이 생기니까. 그런데 2022년 들어오니까 공돈이 확 줄었거든요. 예, 2022년 지방선거가 끝나고 나서는 공돈이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7월에는 86까지 떨어졌고요. 11월에는 86.5까지 떨어졌습니다. 또다시 심리가 무너진 거예요. 사람들의 심리가. 코로나 팬데믹 때 무너진 데다가 2022년 또 무너지니까 이게 말입니다. 걱정이 돼서 사람들의 심리 내지는 소비자 심리가 두근두근이 두근두근. 이거 두근두근 거리지 말아야 되거든요. 그냥 편하게 지갑을 꺼내야 되거든요. 계속 두근두근 하면서 100을 완전히 넘어서지도 못하고 왔다 갔다 하면서 사려는 판을 걷는 기분으로 시장은 움직였거든요. 이 말은 저성장이 계속되고 있다는 뜻이에요. 쉽게 말입니다. 지갑을 못 여는 사정, 지갑을 못 여니까 소비가 꼬꾸라지는 사정, 그 사정이 지금도 계속되는데 문제는 7월에 103.6이 9월에 100으로 떨어졌다는 것은 심리가 다시 꼬꾸라지기 시작했다는 뜻이잖아요. 저는 이게 안 그래도 저성장이라 내수가 비상사태인데 앞으로 더 큰 비상사태가 터지겠구나 그 생각을 저는 당연히 하게 됩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내수가 어려워진다는 뜻이에요. 게다가 물가 이거 감당 안 되거든요. 기대 인플레이션을 보면 향후 1년간 물가 전망을 나타내주는 지표인데 9월에 2.8% 물가가 안 떨어진다는 거예요. 2022년 7월에 4.7%였는데 지금 2.8% 안 떨어진다는 거예요. 기대 인플레이션은. 앞으로 물가가 계속 올라간다고 시장은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앞으로 물가가 계속 올라간다고 생각을 하는데 안 그래도 시장에 가보면 물건을 들었다가 놓는 경우가 많거든. 너무 비싸서. 그러면 앞으로는 더 힘들어질 겁니다. 더 힘들어질 거예요. 계속 물가가 지금 올라간다는 신호가 계속 나오기 때문에 내수는 더 비상사태가 된다는 뜻이죠. 그만큼 우리 경제 상황이 그렇게 썩 좋지는 않다는 뜻입니다. 문제는 금리잖아요. 물가는 물가라고 하더라도
금리만 좀 낮으면 이자 폭탄이라도 좀 줄어들지 않겠느냐 그렇게들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금리 수준도 지금 8월에 93이었으면 9월에도 93이에요. 물론 100보다 낮습니다. 금리가 좀 떨어진다는 이야기예요. 떨어지겠죠. 그렇지만 이게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이게 생각보다가 안 떨어지는 겁니다. 결국 말입니다. 93이라는 숫자 자체가 시장에는요. 아니 이자가 높은데 여전히 높아지겠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숫자입니다. 그러면 물가는 물가대로 높아서 소비가 할 수 없는 물건을 들었다가 놓는 실정인데 금리까지도 높으니까 이자를 계속 감당하느라 정신없거든요. 저만 하더라도 사실 물가 비싸서 밥 먹기 무섭습니다. 저만 하더라도 이자 비용 내는 게 정신없거든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보통 사람들은 물가가 높아서 돈을 못 쓰고 이자가 폭탄이라서 돈을 못 쓴다. 결국 지갑이 비어있다는 거예요. 지갑을 열어도 비어있다는 겁니다. 그게 문제죠. 과거에는 지갑을 열으면 돈이 들어있었는데 지금은 지갑을 열으면 비어있는 것. 이게 문제가 돼서 결국은요. 내수는 비상사태가 계속 이어질 거라는 것. 이것은 현실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공포감을 주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이게 한국은행의 지표거든요. 한국은행이 돈 많이 들여서 만든 지표들이에요. 이런 지표가 시장에서 제대로 경고음을 주고 거기에 대비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내는 것. 그게 제가 할 일이거든요. 소비심리가 2개월 연속 하락했다는 것은 내수가 비상사태로 된다는 것. 그러면 자영업을 하시는 분이나 소상공인 분들이나 중소기업을 하시는 분들 미리미리 대비해야 된다는 것. 그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은 겁니다. 경제가 좋아진다는 그런 신호가 나오면 좋은데 그러지 않으니까 문제죠. 그러지 않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항상 대응을 할 때는 좀 더 깐깐하게 대응하는 거 그거 반드시 필요하다. 그 말씀 오늘은 드리겠습니다.